여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원래. 되게, 그리고 한번 빼서 누르잖아. 뭐, 호기심에 눌렀다. 그럼 누르면 그 분사하는 그 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멈춰져요. 바로 안 멈춰지기 때문에 일정량이 확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건 지금 빨리 멈췄기 때문에 분사가 제대로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저렇게 되면 학원 전체가 복도라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소화기는 우리 생명줄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데서 뭐 합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저게 없으면은 진짜 대형 사고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조심하시고, 불이 나면 일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 뭐 초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타고 내려가도 상관없겠지만, 일단 화재가 어느 정도 번진 상태에서 저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위험하죠.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불났다고 이 대형 건물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후루룩 몰려서 내려가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많이 죽는 케이스가 뭔지 압니까? 대형 건물에서. 그렇죠. 압사가 제일 많아요. 예? 불에 타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압사 다음에 많은 경우가 뭐냐? 낙사. 뛰어내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유낙하. 그거를 하다 보면 이제 되는데, 실제 불에 타서 죽는 사람들은 좀 진짜 극소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옥상으로 가서 질식사, 못 빠져나오면 질식사 후에 이제 보통 이제, 타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 요 테스트 결과 한번 봅시다. 테스트. 이거는 아니고. 수빈이 요거 제일 끝에 그 KR 삼성 K자 붙였지만 그냥 맞는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동아. 한빈이. 요거 MG로 했는데 이거는 증명 과정이기 때문에 만유인력식을 써야 돼. 썼다 지웠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틀린 걸로 했어. 자, 그렇게 보고. 1번 4대1을 쓴 사람들 꽤 보이던데. 4대1. 뭐를 안 쉬운 거야? 제곱근은 안 쉬웠겠죠? 그죠? 자, 요거 뭐, 설명 필요한가? 내가 최대한 쉽게 내보려고. 우리가 배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냈는데, 일단 그 1번에 구심력으로 사용된 게 뭐죠? 구심력으로 사용된 게 만유인력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는 무엇과 관계 있는 거예요? V는 R분의 GM. R분의 GM. 요거죠. 그래서 요 위에 건 이제 상수 개념이기 때문에 R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이 1대 4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 값은 2대 1이 되는 거예요. 2대 1. 그 제2법칙 사용해가지고 풀면
제2법칙? 뭐, 케플러 제2법칙? 여기서 어떻게 케플러 제2법칙 쓸 거야? RV는 라지 R 더하기 라지 V니까 두 개 같은 거 사용하면 VA가 4VB면 그 두 개씩 곱하면 같아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잘 봐봐. 그림과 같이 동일한 두 인공위성 A와 B가 궤도 반지름 R과 4R로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방금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될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동일할 때죠? 뭐가 동일할 때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자,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가는 빠르기, 예를 들어 VA고, 얘가 가는 빠르기 VB라고 했을 때, 그지? 여기에서 이제 R하고, RA하고, 여기 뭐 RB,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걸 쓸 수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시간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크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딘가를 쓸고 지나갈 거고 얘도 어딘가를 쓸고 지나가겠죠. 근데 얘의 시간과 얘의 시간이 같겠어요? 다르죠. 왜? 반지름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기본적으로 그 주기랑 관계식이 있잖아. 제3법칙. 그것 때문에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제2법칙을 쓰면 안 됩니다. 제2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시간 동안에 t하고 여기 t가 같다는 거죠. 근데 요건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개를 해버리면. 자, 그래서 그 주기가, 그래서 2번이 공전 주기가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같은 시간 t 동안 휩쓴 면적이 전체 면적의 5분의 1과 40분의 1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면적의 5분의 1과 4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니까 5배를 해주면, 그죠? 요거 쓸고 지나갈 때가 t고, 요거 쓸고 지나갈 때가 t잖아. 맞니? 그러니까 5배를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5t가 되면 이게 A의 주기가 돼버리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40t를 해버리면 이게 B의 주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1대 8이 돼버린 거고. 4번은 틀린 사람 없죠? 다 잘 풀었던 것 같은데. 틀린 사람 있나? 4번? 없죠? 이건 뭐 가운데다 두고, 그죠? 같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코가 간지럽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운동량 한다고 그랬죠? 그죠? 운동량. 자, 운동량 한번 가봅시다. 운동량.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이 딱 작용을 했을 때, 그죠?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구했었죠. 그죠? F는 ma 해가지고 운동 방정식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하나의 물체 개로 보면은, 그죠? 운동 방정식을 적용시켜갖고 쉽게 우리가 뭔가를 해결했었어. 근데 이제 2개 이상의 물체가 되기 시작하면, 알겠어요? 얘네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외부에서도 또 힘이 주어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또 이쪽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니까, 운동 방정식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 복잡해져서, 이걸 조금 간단하게 표현한 방식이 필요했는데, 새롭게 뭐, 그냥 P는 MV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냥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알겠어요? 여기에서 그냥,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F는 MA. 자, 이거 똑바로 적어 드릴게요. 자, 운동 방정식 F는 MA죠. 근데 A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T분의 V 마이너스 V0. 그죠? 이게 가속도의 식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 보니까, 자, T분의 MV 마이너스 MV0.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T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니까, FT는 MV 마이너스 MV0.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온 거죠. 자, 이건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얘 벡터량, 얘 벡터량, 벡터량. 그래서, 물체가 여러 개가, 주어지거나 하나일 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했을 때, 이 MV라는 이 물리량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에서 유도된 이 식에서 이 녀석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량. 알겠죠? 이걸 이제 운동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운동 방정식 있잖아. 이거의 더 일반적인 식이 얘입니다. 이게 더 일반적인 식이에요. 대학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 배우면은 이거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배워요. 이거는 그냥 미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델타 T분의 델타 P. 그죠? 이거보다 훨씬 적게 0에 가깝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니까 차이는 뭐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힘이에요. 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유도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물체, 단순한 물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술할 때는 그냥 운동 법칙으로 잘 됐지만 복잡한 개들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새로운 물리량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MV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운동량 개념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량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상으로는 질량을 가진 녀석 중에 질량이 큰 거한테 맞으면 어때요? 우리 막 난리 나죠? 자, 질량이 작아도 겁나게 빠른 애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뚫려버리죠? 그죠? 즉 운동량은 질량과 빠르기에 관한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요것이 이제 실제 물체랑 부딪혔을 때, 충격량이란 걸로 바뀌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충격량.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일단 어떤 관계냐? 이 관계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운동량도 중요한 양으로 쓰겠지만 뭘 더 많이 쓴다? 운동량의 변화량. 알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훨씬 많이 다루게 될 테니까 요걸 좀 알아두세요.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입니다.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언제? 직선상 운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물체가 이쪽으로 10m/s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힘을 줬다는 거지. 힘을 10N 주고 1초 동안 준 거야. 1초 동안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얘는 그 1초 후에 빠르기가 어떻게 되느냐? 빠르게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야. 이게. 자, 이게 질량이 예를 들어서 2kg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일단 2kg이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힘을 줘버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가속도 구해가지고 운동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빠르기, 나중 빠르기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죠. 그죠? 뭐 이렇게 구해도 되잖아. V는 V0 플러스 AT. 그죠?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개가 복잡하게 부딪히거나 하면 이걸 다 따로따로 세워갖고 하기 복잡하니까 우리는 뭘로 하자? 이걸로 하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무슨 양과 같으냐? 이 양과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양과 같으니까 이게,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10만큼 변해야 되네. 여기 운동량은 얼마예요? 20이죠? 그죠? 근데 여기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가 돼야 된다? 10만큼 더 변했으니까 3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V가 얼마가 돼야 되냐? 30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자, 요게 10. 그죠? 요게 얼마? 20. 그럼 얘는 얼마? 30 돼야지. 이런 얘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충돌하거나 오다가 붙어가지고 합체돼갖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 폭탄 같은 것들이 수류탄 같은 것들이 뻥 터질 때, 그죠? 멈춰있던 것이 온 사방으로 터져 나갔을 때 그런 각각의 속력 같은 것들 계산할 때 운동량으로 하면 되게 편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된 물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런 거는 뭡니까? 직선상에서의 운동이에요. 직선상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할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 직선상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 2kg 10m/s 이런 게 있는데 쭉 가고 있는데 앞에
요건 나중 하자. 요건 운동량 보존하고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평면상일 때 합시다. 평면상 운동. 자,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뭐 2kg이 10m/s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힘을 이쪽 방향으로 준 거야.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10N을 2초 동안 줬다라고 해봅자. 2초 동안. 이렇게. 그러면, 얘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어떤 변화? 나중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따질 때는 평면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것들은 전부 다 무슨 양이라고 했습니까? 벡터량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벡터의 합성과 관련된 문제로 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델타 P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벡터의 합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벡터의 합. 예를 들어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근데 요게 A고 요게 B야. 그럼 요게 세타 각이죠? 그죠? 그러면 합성은 이 크기가 되겠죠? 이걸 C라고 하면, C 벡터라고 하면, C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요것의 크기. 요건 어떻게 구했었죠? 혹시 기억나니? 요거. 혹시 이거 기억나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기억나?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 이게 일반식이라고 했잖아. 벡터 합성에. 그럼 지금 우리는 뭐 구해야 돼? 이거 구해야 돼. 그지? 자, 이걸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구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P0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힘을 받아가지고 세타만큼 가게서 P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델타 P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죠. 이게 델타 P입니다. 그죠? 여기 델타 P. 요게 이제 P 벡터에서 P0 벡터를 빼는 건데, 빼기 요 삼각형법 알죠? 즉, 얘를 마이너스 P로 하면은 P0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그것을 합성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얘랑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일반식이 어떻게 될까? 일반식. 더하기는 일반식이 이렇게 됐거든. 빼기는 어떻게 될까요? 빼기는. 평면상에서 벡터의 합. 빼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직각이죠. 요 크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성에서는, 봐봐. 합성에서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길이를 알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서 피타고라스 쓰면 됐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길이는 뭡니까? 누구랑 같은 거예요? 얘의 사인 세타 값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A의 코사인 세타 값과 같은 거죠. 요거. 그래서 그거를 여기랑 더해가지고 뭐 피타고라스를 썼던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나왔던 거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알면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이 P의 사인 세타 값이고, 그죠? 이 길이는 뭐야? P0에서 P 코사인 세타 값을 뺀 값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P제곱 플러스 P0의 제곱. 요것이 이제 P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자, 마이너스 2 P0 코사인 세타입니다. 즉, 뭐만 차이가 난다? 요 부호만 차이가 난다. 알겠죠? 그래서 유도를, 얘는 요 길이와 요 길이 갖고 얘를 구하고, 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가지고 구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면상의 합성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랑 얘를 이용을 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책에 보시면 만약에 P0와 P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가 같은데 둘 다 MV다 라고 하면, 그죠? 거기 각도에 따라서 나와 있죠. 세타 60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써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MV로 같다고 해서 빼면은 그냥 0이 될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할 때는 거기에서 MV. 그 다음에 세타가 90도일 때는 루트 2 MV. 그 다음에 세타 120도일 때는 루트 3 MV. 그 다음 180도면 2 MV. 이렇게 나온 게 전부 다 이걸 이용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도 넣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6페이지 가면 이제 충격량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이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뭐 2kg 10m/s 이렇게 된 것이 쭉 갑니다.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돌아 나오는데 이 공에 돌아 나오는 빠르기가 만약에 5m/s. 자, 요런 형태가 됐다. 일단 직선상의 운동으로 보시고, 이렇게 되면 일단 요거를 한번 구해 봅시다. 델타 P. 요거는 얼마일까요? 10? 10? 왜 10이지? 이거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10이라고) 왜 10이지? 왜 10인데? 일단 왜 10이야?
자, 나중 운동량이 얼마고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처음이 20. 나중이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10. 그래,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20을 빼는 개념이니까 어떻게? 30이 나와요. 30. 단위는 일단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입니다. 질량하고 속도 개념이니까. 알겠지? 잘 봐봐. 뭐냐면 직선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방향이 서로 다르면 하나는 플러스 잡아주고 하나는 마이너스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내가 어느 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왼쪽이 마이너스고, 그러면 답을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왼쪽으로, 그죠? 왼쪽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먼저 처음이 이쪽으로 20만큼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20만큼 운동량이. 그런데 벽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벽이 얘한테 힘을 줬죠. 그죠? 짧은 순간이어도 시간 t만큼 힘을 줬죠. 그죠? FT를 줬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FT만큼 힘이 가해진 겁니다. FT만큼. 이게 FT죠. 그죠? 근데 이 FT가 어느 정도까지 줬느냐 하면, 만약에 이 정도만 줬으면 요만큼이 남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요만큼이 10이었으면 요만큼이 남아서 10만큼 이쪽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10만큼 요만큼 변화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30이잖아. 그 얘기는 FT를 요만큼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까지 준 거죠. 여기까지. FT. 이 값이 얼마? 30만큼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어떻게 되냐? 원래 요 지점에서 요거 다 줄이고도 이쪽 방향으로 더 줬기 때문에 이만큼의 10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운동량이 10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방향적으로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요게 20만큼이 있었는데 이쪽 다 줄이고도 이쪽으로 더 생겼네, 이런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그냥 바로 계산이 될 거예요. 알겠죠? 요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요런 개념.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쿵 하고 부딪히고 나면 얘도 원래는 움직여 줘야 돼.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자, 얘가 10m/s로 2kg짜리가 가다가 여기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정지. 얘도 2kg짜리야. 근데 쿵 하고 부딪히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얘는 뒤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요게 5만큼 느려졌어요. 이렇게 됐고, 그럼 얘는 이제 얼마나 빨라지겠느냐? 얼마나 빨라지겠느냐? 여기 2kg짜리가.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얘가 얼마의 운동량이 있었어요? 20만큼 이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죠?
근데 얘는 운동량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부딪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딪히는 순간 얘는 얘한테 힘을 주죠. 그죠? 근데 얘도 반대쪽으로 얘한테 힘을 똑같은 크기로 줘요. 같은 시간만큼. 그렇다면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때야 될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운동량이 얼마나 줄었죠? 이게 10이고 요게 20이니까 10만큼 이쪽으로 준 거죠. 줄어든 거죠.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늘어나야 돼요? 10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운동량 합과 여기에 운동량 합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이제 외부에서 외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요 물체계에서만 상호작용을 했을 때 운동량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 그걸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이쪽에 충돌을 하고 나면 얘도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쿵 하고 부딪혔어. 그럼 얘는 운동량이 30만큼이 이만큼 변했잖아. 그럼 이 벽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운동량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변했어? V가 0인데? 그렇잖아. V가 0인데? 어떻게 할 건데? 얘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0이야?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물량을 도입한 게 충격량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충격량은, 즉, 얘가 일정 시간 동안 힘을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은 거죠.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갔느냐? 얘네들의 입자들 있죠. 분자 같은 것들. 걔네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쿵쿵쿵거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움직이지 못해도 벽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얘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운동량이 0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야. 충격량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죠. 뭐, 아까 이거였잖아. FT가 MV-MV0 이거였잖아. 그리고 이게 뭐, 델타 P니까 이게 운동량이고 이게 충격량이야. 얘가 충격량이야.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한 만큼, 얘 변화한 만큼 얘는 충격량으로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 운동량 변화량이 0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얘가 운동량이 변하면 얘도 운동량이 변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변했다라고 하기에는 빠르기가 없으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얘는 충격력입니다. 충격력. 충격력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거기 237페이지 그래프도 뭐 같이 나중에 참조를 하세요. 충격력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는 이제 딱딱한 바닥입니다. 딱딱한 바닥. 여기는 이제 뭐 스펀지가 깔려 있다. 푹신한 바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같은 높이의 달걀이 있습니다. 같은 높이의 같은 달걀입니다. 질량이 같고 높이가 h 같아요. 네,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공기저항 마찰 무시하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자유낙하를 하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아지겠죠.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V다. 여기 V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딱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때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mv. 이때의 운동량 mv.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부딪히고 나면 결국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멈추겠죠. 그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0이 되겠죠. 둘 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쪽이나 둘 다 mv만큼 변하겠죠. 크기가 mv만큼 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쪽에서는 달걀이 깨져요. 근데 이쪽에서는 안 깨지네. 그렇죠? 푹신한 바닥에 툭 떨어지니까 안 깨지더란 얘기야. 그 개념이 바로 충격력 개념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힘이라고 하면 만약에 힘이 일정하면 이렇게 일정하면 자, F고 요게 T다.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I로 표현하고 이것도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그럼 이게 FT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힘이 될 수도 있고 점점점 커질 수도 있고 이런 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힘이라고 치면 당연히 이거 면적 구할 때는 뭐 적분을 써야 될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하는 거는 지금 안 할 테니까 자,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힘인 충격량인데 이 시간 t고 자, 힘은 어떤 걸 이용을 할 거냐 하면 평균적인 힘을 이용할 거예요. 평균 힘. 여기가 F입니다. 요게 이제 평균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평균 힘을 요 T에다가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충격량이 되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래요. 요게 A고 얘가 B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SA고 면적이 얘가 SB라고 했을 때 SA와 SB가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면적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충격량이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이 같다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 같죠? 그럼 충격량이 같으니까 이 면적이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A다. 이게 B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된다? 얘가 부딪히면서 힘이 작용할 때 푹신한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죠? 얘를 힘을 계속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쿵 하고 짧은 시간 동안 힘이 확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평균힘은 여기라고 치면 얘의 평균힘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충격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충격력이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고
그래서 결국 i는 ft에서 이게 커지면 요 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f가 작아져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동차에 에어백. 알겠어요? 그 다음에 권투 선수의 글러브 딱 맞으면 쑥 들어가죠? 덜 아픈 거야. 충격력이 덜한 거야. 만약에 맨손으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친다라고 하면 난리 나겠죠? 자기 손도 난리 나고. 그죠? 그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범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안전상의, 장치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충격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을 늘리면서. 자, 그렇게 일단 봐두시고, 자, 단위만 한번 정리를 합시다. 단위. 자, 얘 단위는 뭐죠? 뉴턴, 세크. 그죠? 근데 이게 아까 무엇과 같다라고 했어요? 델타 P랑 같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얘 단위는 뭐였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거랑 같아 달라. 이제 같게 쓰면 되겠지요. 실제 같니? 그냥 물리량이 같으니까 같게 쓰자 그건가? 그냥 같아도 단위가 같은 거야. 뉴턴 이거 풀어봐. 뉴턴 단위 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얘 단위가 이거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었죠. 이건데 이 복잡하니까 뉴턴으로 써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S가 곱해지니까 똑같죠? 똑같은 거야. 같은 개념이야. 자, 거기 238페이지 가서 첫 번째 예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잘 풀립니까?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이제 요거 벡터의 합성이기 때문에 평면상으로 보이는 문제는 무조건 벡터 합성 계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239페이지로 그러면 갈게요. 자, 239페이지 보시면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자, 거기에, 뜻이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거기 한번 체크를 조금 해봅시다. 자, 운동량의 시간적인 변화율이 힘이므로, 이게 뭔 말이죠? 뭔 말이죠? 아까 선생님이 이거 썼잖아. 이거 얘기해요.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힘입니다. 저게 운동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외부로부터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밑줄 딱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즉,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네들 간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보존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직선상에서의 충돌, 요거를 먼저 한번 보겠는데, 자, 일직선상.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잠시 예로 들었던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요게 M1, 요게 V1. 자, 얘를 M2, V2. 뭐 이쪽 방향이 돼도 상관없고요. 자, 충돌 후에 뭐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속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상관없겠죠. 자, V1 다시 요 M1 요거 V2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가 주고받은 운동량의 변화 있죠. 그것 때문에 충돌 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전체 합 뭐죠? M1 V1 플러스 M2 V2만큼 있던 충돌 전에 운동량의 전체 합이 충돌 후에 전체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얘가 가지고 있던 것과 얘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있을 텐데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얘한테 운동량을 전달해요. 그죠? 충격량을 주기 때문에 얘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얘도 힘을 동일하게 받고 같은 시간 동안 줬기 때문에 쟤한테서 얘가 잃어버린 충격량만큼 얘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얘가 이렇게 생길 텐데 얘도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V1 다시 플러스 M2 V2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도 볼 수 있느냐? 자,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엇과 같으냐 하면 M1 V1 다시 마이너스 M1 V1 그 다음
M2V2 다시에서 M2V2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 요만큼이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잖아. 이걸 A라고 보죠. A. 요거 B. 요 B. 아,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이게. 그럼 이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될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의 식을 이용을 해서 푸셔도 되고요. 밑의 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요거 문제를 하나 내줬었던 거. 자, 이런 식으로. 요게 10m/s 2kg이었는데,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2m/s 2kg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얘가 5m/s로 바뀌면 얘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죠? 이런 거는 이거의 합과 이거의 합이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얘가 얼마나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어요? 20에서 10만큼 됐으니까 10만큼 변한 거지. 그럼 얘 10만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V가 얼마구나 이렇게 바로 계산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알겠죠?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0페이지 가시면 이런 경우에 평면상의 충돌일 경우 운동량 보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봐봐. 평면상에서 자, 얘가 A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B가 여기 멈춰 있는 거야. 당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B가 여기 딱 있는 거야. 근데 얘 땅 부딪히고 A는 이쪽으로 가. B는 이쪽으로 가. 그죠? 이렇게 갈 때 얘의 속도 성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속도 성분이 이건데 Y 방향, X 방향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V만큼 갈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보세요. 얘가 정지하고 있을 때 얘가 수평 방향에 빠르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탕 튕겨서 이렇게 갈 때 갑자기 얘랑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합성을 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처음에 Y축 방향의 운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즉 빠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나 얘는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합성을 했을 때. 결국 수평 방향의 운동량 변화량만 따져주면 되는데 그게 뭐냐? 얘랑 얘란 뜻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처음부터 Y축 방향의 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합성을 했을 때 0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면상에서 무조건 어떻게 하자? XY축으로 나눠가지고 그 성분만큼 합성을 다 해버리면 됩니다. X축 싹 다, Y축 성분 싹 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시켜주면 되겠다. 됐니? 자, 그 다음에 그게 그 문제를 좀 적용시켜 보면 예제 문제 241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예제 문제가 있는데 2kg짜리 10m/s가 쭉 가고 있죠. 그죠?
근데 O점에 B가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은 A의 운동량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쾅 부딪혀가지고 60도 방향,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튕겨 나갔을 때 얘네들 V1과 V2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죠? 이거 결국 뭡니까? X축, Y축으로 봤을 때 Y축의 속도 성분은 A와 B가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요거 뒤에 반발계수를 좀 하고 갑시다. 예제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4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44페이지. 자, 반발계수. 요거 이제 충돌의 종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충돌의 종류. 자, 반발계수는 2라고 하는데, 2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충돌할 때 물체가 서로 가까워지겠죠. 충돌하려면 무조건 일단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보다 얘가 더 빠르면 충돌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그죠? 충돌할 때는 반드시 가까워지는 속력이 있어요. 가까워지는. 에 대해서 충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고 나면 멀어지겠죠. 그죠? 충돌했는데도 얘보다 더 빨라? 그러면 어떻게 돼? 통과를 하든지 뭐 계속 밀고 가든지 뭐 이상한 운동이 되겠죠. 말이 안 되겠죠. 충돌하고 나면 멀어져야 됩니다. 붙어서 갈 수는 있어요. 붙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속력.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까워지려고 하는 속력은 누가 기준이 되느냐 하면 얘가 관측자인데 상대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봤을 때 얘가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느냐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가까워지려는 것은 이겁니다. V1에서 관측자가 V2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멀어지는 것은 얘가 보니까 얘가 도망가더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관측자가 얘고 도망가는 애가 얘니까 V2-에서 V1-를 빼줘야지 이게 상대 속도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부 다 1으로 딱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V1 마이너스 V2에서 자 여기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V1 다시 마이너스 V2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뽑아내면 그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암기를 하든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반발 계수의 정의를. 알겠어요? 반발 계수의 정의를. 근데 이 반발 계수는 범위가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0이 될 수도 있지만 0보다 기본적으로 크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반발 계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완전 탄성 충돌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냥 탄성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면 좀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런 거의 경우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비탄성 충돌. 저기 탄성 충돌이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E가 만약에 0이 된다. 그러면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야. 완전 비탄성 충돌.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요 H 높이에서 질량 M이란 물체를 H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까? 다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 자연낙하 시켰을 때. 탕 맞고 원래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공 넣고 딱 넣는데 띵 맞고 원래 높이까지. 그럼 뭐요? 무한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기 저항만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 소리나 열로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충돌이다? 비탄성 충돌이에요. 비탄성 충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비탄성 위주로 있겠죠? 그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자, 떨어뜨렸더니 톡. 안 올라오는 거야. 이런 거 있니?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지. 뭐 진흙 같은 거 이렇게 퍽 던지면 벽에 툭 붙잖아.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런 거. 휴지에 물 묻혀갖고 퍽 던지면 어떻게 툭 달라붙고 안 떨어지죠? 그런 게 비탄성, 완전 비탄성이에요. 그럼 요거 있니? 요거? 우리 현실에서 주변에서 이거 없어요. 없는데 근사적으로 얘랑 가까운 게 있어요. 기체 입자들의 충돌. 알겠죠? 그 다음에 당구공 있죠, 당구공. 상하로 만든 당구공. 그게 최대한 우리 현실에서는 이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운 충돌이에요. 알겠어요? 예전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당구공을 쳐가지고 깨면 뭐 상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안 깨진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순간적으로 딱 맞았을 때 물체가 변형이 됩니다. 그죠? 변형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힘을 반대로 주면서 복원력이 생겨가지고 튕겨나가게 되는데, 많이 들어가면서 약한 힘을 줬는데 많이 들어가면서 다시 튀어나오는 물질도 있겠지만, 그죠?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볼살 같은 것도 탄성이 있지만 조금만 줘도 쑥 들어가고 쉽게 나오지만 이것 때문에 폭폭 이렇게 손이 튕겨 나가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당구공은 잘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변형이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충돌했을 때 그 반발하는 정도가 무엇과 같으냐? 이 얘기와 같은 겁니다. 처음의 속도하고 나중의 속도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튕겨나간다는 얘기예요. 충돌할 때 속도랑 튕겨나갈 때 속도가 거의 같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죠. 땅 떨어졌는데 충돌할 때 이쪽 방향의 V였으면 튕겨나갈 때도 이쪽 방향으로 V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조금 봐두시고 여기서 뭘 할까? 뭐라고 했더라? 오케이. 저기 24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4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매끄러운 면에서 비스듬히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이 매끄러우면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탁 튕겨 나가겠죠? 근데 이 공이 이렇게 튕겨 나갈 때 이 면에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는 힘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쪽 방향으로만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튕겨 나가고 여기는 이제 입사각, 반사각으로 튕겨 나가게 돼 있다. 매끄러운 면에서는 그 얘기고, 그 다음 공이 마룻바닥에 정면 충돌해서 튀어 오르는 경우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자유낙하기 때문에 V는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2G H. 요 어디서 나온 건지 알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유낙하기 때문에 무엇과도 같다? GT하고도 같죠? 왜? V는 V0 플러스 GT, AT에서, 그죠? 처음 속도가 0이죠. 자유낙하니까. 가속도가 G니까 GT. 맞나요? 자, 요거 한번 잠시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V는 루트 2GH고, 그 다음에 GT와 같고, 충돌 후의 속도를 V-라고 하면, 그죠? 루트 2G H-가 됩니다. 충돌 후 높이가 이제 달라졌을 테니까. 그 다음에 GT 요 시간도 다르겠죠. 그죠? 낙하한 시간과 튀어 오르는 시간이 다르니까. 자, 그랬을 때 반발 계수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자, 들어갈 때의 속력 V, 나올 때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에서, 그죠? 요거, 뭡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방향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거기에서 사라지면 루트 2GH분의 루트 2GH-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루트 H분의 H- 비율이 되고 시간으로 따지면 T분의 T-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즉 반발 계수를 알면 처음 높이를 알면 나중에 튀어 오르는 높이도 알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거기 밑에 보시면 그것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3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H에서 자유낙하시켜 공이 정지할 때 운동한 총 거리 S는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S는 처음에 H였고 두 번째는 2의 제곱에 H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의 4승의 H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해져 갈 겁니다. 그죠?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더해져 갈 텐데 자, 그때 식 변환 하나만 보고 갑시다. 그 처음 항이 H고 두 번째는 이제 이 H를 묶어내면 가로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의 4승 플러스 2의 뭐 6승 플러스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죠?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그것만 보고 끝내드릴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1-2분의 2의 제곱. 그죠? 맞나요? 그걸 이제 전개하면 뒤에 것처럼 나옵니다. 자, 요거 혹시 수열 배웠니? 수열?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웠어요? 배운 사람들 있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얘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가 뭐야? 공비. 이 제곱이지요? 그죠? 그러면, 자, 요 공비가, 원래는 식이, 공비가 R일 때, R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됩니다. R분의 첫 번째 항 A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이 제곱이고, 그죠? 공비라는 것은 계속 요 곱해지는 값이 되겠죠? 그게 요 녀석입니다. 근데 이게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가 된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뒤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내용을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일로 다음 시간부터는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